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회피형의 마음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들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거리두기를 단절로, 감정적인 망설임을 사랑이 부족한 것으로 착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회피형이 누군가와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묘하고 소중하며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패턴들을 통해 사랑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숨겨진 패턴은 거리를 두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네, 그들은 여전히 뒷걸음질을 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물러섬의 목적을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서 도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강렬하며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감정들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감정의 과부하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주 오래된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에 다시 다가가기 전에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물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그들 스스로 만든 고립의 규칙을 깰 때 나타납니다. 회피형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학습된 생존 전략으로 만들어진 벽을 내면에 세우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 단단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두려움, 기억, 그리고 다정한 마음을 공유합니다. 그 마음을 여는 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조용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극적인 사랑 고백을 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습관, 당신의 편안함, 당신의 필요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사려 깊은 행동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원을 해주는 등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 곁에 머뭅니다. 사랑은 그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은 과장된 연기가 아닌 행동을 통해 말합니다. 네 번째 패턴은 그들의 독립성에 변화가 생길 때 나타납니다. 혼자만의 공간을 방패로 사용하는 대신 그들은 친밀함과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들은 중간 지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항복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방어 기제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감정이 강렬해지면 종종 회피하거나 짜증을 내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방어 기제를 멈추게 합니다. 그들은 물러서는 대신 더 많이 듣고 회피하는 대신 이해를 선택하며 반응하려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감정적 반응은 새로운 깊이를 보여주며 조용히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여섯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패턴은 그들 내면에 일어나는 폭풍입니다. 그들이 사랑에 빠지면 내면의 갈등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갈망은 그들을 앞으로 이끌지만 두려움은 그들을 뒤로 끌어당깁니다. 마음은 열리지만 상처는 저항합니다. 이 내면의 전쟁은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 사랑이 진짜라는 신호입니다. 사랑은 그들이 평생 도망쳐왔던 감정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숨겨진 진실입니다. 회피형이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증거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이고 내면적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치르는 침묵의 전투, 그들이 허무는 마음의 벽,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나누는 공간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패턴들을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놓치기 쉬운 그들의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피형이 사랑에 빠질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차릴 변화는 그들이 거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물러서는 것을 관심이 없다는 신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에게 있어 뒷걸음질을 치는 것은 마음이 식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낄 때 그들이 만드는 거리는 더 의도적이고 더 조심스러우며 감정적으로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물러납니다. 사랑은 그들이 수년 동안 억눌러왔던 내면의 감각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감각,
애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친밀함은 위험한 것이라고 가르쳤던 어린 시절의 오래된 패턴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떠오를 때 그들의 뇌는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감정적인 과부하는 마치 물에 빠지는 것 같은 숨막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피형은 어느 순간에는 따뜻하고 다정하며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다음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덕은 애정이 식어간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두 가지 강력한 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누군가의 치열한 노력입니다. 그들의 한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함, 안전, 그리고 교감을 갈망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통제력을 잃거나 독립성을 잃거나 감정적으로 발가벗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랑이 진짜일 때 이 두 가지 힘이 충돌하며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충격을 견뎌내는 그들만의 방식이 됩니다. 그들의 물러섬은 당신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아직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낯선 감정들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이 시기의 거리두기는 평소의 회피형 행동과는 다릅니다. 사랑에 빠지기 전에 거리두기는 단단하고 방어적이며 기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온 후에는 그들의 물러섬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뒤로 한 발짝 물러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안부를 묻고 다시 돌아오며 멀리서도 연결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감은 다소 불안정해 보일 수 있지만 감정의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까이 머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공간에서 숨쉬는 법을 배우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종종 깊은 내면의 대화를 나눕니다. 스스로 왜 이렇게 감정이 강렬한지 묻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왜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벅차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이 내면의 갈등은 감정 조절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애착이 곧 고통을 가져온다는 오랜 믿음과 모순되는 새로운 감정들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랑은 그들의 가치관에 도전장을 던지며 그래서 그들은 이 새로운 경험에 맞춰 감정적 현실을 재구성하기 위해 잠시 물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회피형이 사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이 가져오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될까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의지하게 될까봐, 그리고 마음을 열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그 감정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납니다. 친밀한 시간을 보낸 후 그들이 거리를 둘 때 그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낯설고 강렬하며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적응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랑할 때 거리를 두는 느낌이 다른 이유입니다. 그 안에는 차가움 대신 망설임이, 무관심 대신 그리움이, 무감각 대신 뚜렷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단어 선택에 더 조심스러워지고 행동에 더 신중해지며 자신의 태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의식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침묵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그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스스로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친밀감 속에서 현재에 머무는 법을 조절하고 재조정하며 천천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회피형이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깊은 신호 중 하나는 스스로 정해둔 감정적 고립의 규칙을 깨기 시작할 때입니다. 회피형은 어른이 되기 훨씬 전부터 내면에 쌓아올린 벽 뒤에 숨어 살아갑니다. 이 벽은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졌거나 친밀함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던 경험들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감정 표현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통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숨을 쉬는 것처럼 이 전략에 자연스럽게 의존합니다. 그것은 자동적이고 본능적이며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에 빠지면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굳게 지켜온 공간에 누군가를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아주 느리고 미묘하며 종종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회피형은 처음부터 마음을 열겠다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유대감이 벽에 금을 낼 만큼 충분히 강해지는 지점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이야기, 어린 시절의 기억,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불안감, 조용히 품고 있던 두려움들을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은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에게는 작은 감정적 진실 하나를 드러내는 것조차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열린 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어 있으려는 본능을 뛰어넘을 만큼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회피형은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선에서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 능숙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만 감정적인 상처에 대해서는 극도로 폐쇄적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들은 더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살짝 엿볼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 숨기고 싶었던 약점들, 일상에서는 보여주지 않던 부드러움들을 말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사랑이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을 보호하려던 그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립을 깨는 것은 내면의 어려움을 소통하려는 의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감당하기 버겁거나 불안할 때, 확신이 없거나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울 때 그 마음을 털어놓을지 모릅니다. 비록 그 고백이 짧거나 서툴지라도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피형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소중한 것을 잃는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들 내면에 새로운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감정적인 노출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싶은 자신과 숨고 싶은 자신 사이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이 그 전투에서 아주 잠시라도 승리할 때 그들은 평소 굳게 잠가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신호는 그들이 자신의 꿈, 가치관, 내면의 갈망을 공유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회피형은 보통 감정의 핵심을 건드리는 대화를 피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는 미래에 대한 희망, 과거의 실망감,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화는 조용히, 예상치 못하게, 혹은 경계심이 풀어진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열린 마음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감정적 공명의 결과입니다. 사랑은 그들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실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의 행동 또한 새로운 부드러움을 반영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방어벽이 없는 솔직한 말, 다정한 한마디, 혹은 애착을 인정하는 작은 고백을 통해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었어, 혹은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는 말조차 자립심을 정체성으로 삼아온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발걸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 세계는 고립에서 연결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말투, 그들의 존재, 그리고 평소에는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부분들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그들에게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운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구축해온 방어 체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위안이 되는 이유는 사랑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전함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침범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음이 방어 기제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아주 조금씩 그들은 내면의 진실의 조각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속에서 당신은 그들이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지 가장 선명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피형이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패턴 중 하나는 말이 아니라 조용하고 일관된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회피형은 거창한 말이나 극적인 헌신의 표현,
혹은 감정이 듬뿍 담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 세계는 복잡하고 방어적이며 종종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미묘하면서도 틀림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대놓고 애정을 표현하는 대신 그들은 사려 깊은 행동, 작은 희생, 그리고 평소 같지 않은 세심함을 통해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두려움 때문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언어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회피형은 보통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한 발짝 떨어져 세상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들은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눈여겨봅니다.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것, 당신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음식,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일상적인 루틴을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행동을 당신에게 맞춥니다. 당신의 일정에 자신의 스케줄을 맞추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도움을 주거나 당신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확한 순간에 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집중되고 부드러우며 의도적입니다. 설령 그들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회피형에게 누군가의 곁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치열하게 보호합니다. 그것이 감정적 과부하를 견뎌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그 공간의 일부를 희생합니다. 더 빨리 답장을 하고 당신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며 당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몇 시간 동안 사라졌을 타이밍에 보내는 메시지, 예고 없는 깜짝 방문, 당신이 눈치채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려 깊은 행동들. 하지만 그들에게 이 행동들은 내면의 거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기 보호 대신 당신과의 연결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당신의 필요를 미리 헤아리기 시작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회피형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들 내면의 조용한 책임감을 불어넣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지나가듯 말했던 일을 도와주거나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당신을 신경 쓰이게 했던 것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처리해주거나 중요한 일을 대신 정리해주거나 힘든 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전하는 배려의 표현입니다. 또한 회피형은 티를 내지 않고 자신만의 엄격한 경계를 부드럽게 허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일정, 일상, 그리고 자신의 환경 속에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만듭니다. 평소라면 혼자만 알고 지냈을 개인적인 물건, 습관, 의미 있는 공간들을 당신과 공유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자신의 세계로 들이는 것이야말로 그 애정의 가장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독립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누군가와 공유하는 경험을 만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가장 순수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들의 보호 본능도 작게나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안부를 챙기고 밥은 먹었는지 묻고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하거나 당신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곁을 지켜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 모든 것을 해냅니다. 그들의 사랑은 열정보다는 안심을 주는 방식으로 강렬함보다는 변함없는 든든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면에서는 누군가를 아끼고 싶은 마음과 너무 깊이 아끼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부딪힙니다. 하지만 사랑은 말이 무겁게 느껴질 때조차 그들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손길은 애착의 일관된 증거가 됩니다. 겉으로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몰두하고 있고 곁에서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당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회피형에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을 다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그 조용한 행동들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이 그토록 유지하려 애쓰는 단단한 표면 아래 얼마나 깊은 감정이 숨쉬고 있는지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회피형이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가장 강력하면서도 오해받기 쉬운 변화는 바로 독립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어납니다. 회피형은 자기 보호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까워지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기대면 결국 실망만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자율성을 지켜내는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공간은 그들의 방패가 되고 거리는 그들의 안전지대가 되며 감정적인 자립은 그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이 빠져들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합니다. 친밀함으로부터 무작정 도망치는 대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네 번째 숨겨진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아를 지키면서도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조심스럽고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런 행동은 일관성이 없거나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깊이 몰두하고 따뜻하며 적극적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한 발짝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 요동치는 행동 이면에는 심리적인 협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갇혔다는 느낌 없이 가까이 머무는 법, 벅찬 감정 없이 사랑하는 법, 그리고 침범당했다는 느낌 없이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는 법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야말로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자리 잡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에 빠지기 전 회피형에게 공간은 차단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후 공간은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고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애착을 진정시키며 친밀감이 자신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공간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목표가 자기 보호에서 감정 조절로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겉으로는 미묘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엄청난 내면의 변화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들의 독립성이 당신을 향한 호기심과 섞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을 조정하거나 습관을 맞추거나 둘만의 의식을 만드는 등 이전에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타협에 대해 고민합니다. 당장 이런 생각들을 말로 꺼내지는 않겠지만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의 하루하루의 리듬 속에 천천히 짜맞춰 넣는 방식으로 당신의 자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감정적 확장이며 견고했던 방어벽이 크게 허물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또 다른 징후는 그들이 먼저 연락을 취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회피형은 먼저 쫓아가는 법이 거의 없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더 자주 연락하고 약속을 잡고 감정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혼자만의 고독을 지키려 하지만 더 이상 그 뒤에 숨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까이 머물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부재보다 존재를, 침묵보다 대화를, 물러섬보다 연결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들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거리를 두는 것을 중심으로 감정 시스템을 구축해온 사람에게 모든 작은 선택은 엄청난 변화를 뜻합니다. 연결되고 싶은 갈망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친밀함의 균형을 맞추는데 아직 서툴지 몰라도 그들은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 자체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사라지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층 더 투명하게 다가옵니다. 안부를 묻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안심시켜줌으로써 감정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는 친밀감에 대한 열망과 도망치고 싶은 본능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줄다리기입니다. 내면적으로 이 과정은 마치 외줄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나다움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기대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들을 불편한 중간 지점 위에 서 있게 만듭니다. 그들은 가까워지는 것이 곧 숨 막히는 구속을 의미하지 않으며 독립이 꼭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서히 배웁니다. 생애 처음으로 친밀함을 위협이 아닌 조심스럽게, 천천히, 의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유된 공간으로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회피형이 이 정도의 균형점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신호입니다. 그들은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토록 깊이 아끼게 될 줄 몰랐던 누군가를 위해 그 독립성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피형이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의미 있는 변화 중 하나는 방어적인 반응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일반 사람들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감정적 방어 기제에 의존합니다. 이 방어벽은 어른이 되기 훨씬 전부터 세워졌으며 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거절이나 벌 혹은 실망으로 이어졌던 환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소통하는 대신 뒤로 물러서고 표현하는 대신 입을 닫으며 관계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분노, 짜증, 침묵, 그리고 감정적 단절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갑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서서히 이 패턴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메커니즘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치채기 힘들 만큼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 무작정 도망치는 대신 잠시 멈춰섭니다.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대신 한쪽 발을 걸치고 머무릅니다. 차갑게 돌아서는 대신 감당하기 벅찬 순간에도 한 줄기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방어벽에 생긴 이 작은 틈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커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내면의 투쟁의 증거입니다. 여전히 자극을 받지만 그 반응은 예전처럼 딱딱하거나 자동적이지 않으며 극심한 공포에 지배당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둔 벽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의 가장 뚜렷한 신호 중 하나는 뒷걸음질 치는 대신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감정의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어 피하곤 합니다. 감정이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깊이 아끼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물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도망치고 싶은 본능과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반응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짧아지고 날카로운 짜증은 무뎌지며 회피하려는 태도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자기 보호 대신 이해를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목소리에는 새로운 다정함이 깃들고 당신의 말을 들어주려는 의지가 생기며 자신의 방어 기제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소스나하는 새로운 자각이 생겨납니다. 또 다른 신호는 감정적 반응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압박을 받거나 약점을 들켰다고 느낄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거리를 두거나 무시하거나 좌절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런 충동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립니다. 차갑게 반응하는 대신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대신 좀 더 깊이 생각합니다. 여전히 벅차오름을 느끼지만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진심을 다해 노력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대답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자신의 행동을 훨씬 더 많이 되돌아봅니다. 자기 방어와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내심 또한 예상치 못하게 자라납니다. 회피형은 보통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이 강렬해지는 것을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더 너그러워집니다. 다툼이 있을 때도 더 차분함을 유지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기 시작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는 줄어들고 훨씬 더 중심이 잡힌 모습으로 당신 곁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의 두려움에 휘둘리는 대신 그 두려움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부드러워짐은
그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방어벽이 통제력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떠나라고 등 떠미는 순간에도 상대방의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사랑은 그 통제력에 반기를 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왜 예민해졌는지, 왜 뒤로 물러났는지 궁금해하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성찰은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애착에서 태어난 감정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그들이 그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더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법을 고민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몰랐던 다정함을 꺼내어 보여주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부드러운 변화는 특히 갈등 상황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완전히 입을 닫아버리는 대신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며칠씩 떨어져 있는 대신 더 빨리 돌아옵니다. 무관심하게 구는 대신 걱정하는 마음을 내비칩니다. 이런 변화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회피형에게는 놀라운 탈바꿈입니다. 사랑은 취약해지는 것이 항상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도망치는 것보다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감정적으로 가까워진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변화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만큼 상대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워진 방어 기제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직접적인 거울입니다. 여전히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지 몰라도 그 반응은 더 깊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사랑은 수년간 이어져 온 자기 방어의 패턴을 멈출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한때 생존을 위해 그런 방어벽에 의존해야 했던 사람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연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회피형이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가장 깊은 변화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아주 깊은 곳, 그들만의 은밀한 내면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서 6번째 숨겨진 패턴이 드러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내면의 갈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모든 것을 더 가볍고 더 편안하고 더 수월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에게 사랑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도망쳐왔던 바로 그 두려움을 깨우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감정적 방어의 기초를 흔들어 놓습니다. 수년 전에 묻어두었던 기억, 믿음, 그리고 생존 본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마음은 친밀함을 원하지만 과거의 경험은 친밀함이 고통으로 가는 문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줄다리기는 너무나 강력해서 그들 내면에서 조용한 폭풍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폭풍은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진짜라는 뜻입니다. 회피형은 얕은 관계, 가벼운 친밀감,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만남은 큰 어려움 없이 잘 해냅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의 감정적인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들 내면에 아무도 닿을 거라고 예상치 못했던 가장 깊은 곳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갈망이 강렬해집니다. 두려움도 강렬해집니다. 애착 또한 강렬해집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오래된 버림받은 상처와 감정적 습관들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뒤로 끌어당겨집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친밀함에 다가설수록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모든 조각들이 깨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유대감을 느끼는지, 왜 이렇게 감당하기 벅찬지,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왜 갑자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는지 궁금해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익숙하지 않은 예민함,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통제감을 뒤흔드는 감정적인 각성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방어벽의 경계를 넘어 그들이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했던 취약한 부분을 어루만지는 순간입니다. 수년간 피하려고만 했던 감정들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 감정들을 마주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렵고 짜릿하며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내면의 갈등은 종종 모순되어 보이는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납니다. 다가왔다가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마음을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따뜻하게 대하다가
다음 순간 입을 굳게 다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요동침은 게임을 하거나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착과 두려움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전쟁이 낳은 증상들입니다. 그들의 한쪽 마음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쪽 마음은 사랑이 위험하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충동이 만들어내는 이 불협화음은 스스로도 감당하기 벅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발버둥이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깊이 아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갈등도 없었을 테고 그저 무관심했을 테니까요. 마침내 사랑은 한때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그들의 가치관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친밀한 관계가 정말로 자신의 독립성을 위협하는지, 마음을 여는 것이 언제나 상처로 끝나는지, 자신이 남몰래 갈망해왔던 이 따뜻함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성찰의 시간은 불편하지만 결국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절대 경험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감정적 성장의 문을 열어줍니다. 사랑은 그들에게 거대한 시련인 동시에 치유의 약이 됩니다. 두려움을 낱낱이 들추어내는 동시에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야 할 이유를 선물합니다. 그들이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 과정이 쉬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갈등은 스스로에게 엄청나게 솔직해지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함을 가져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계를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는지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몹시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새롭게 깨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무심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사랑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척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이 연결고리를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비록 그것이 두려울지라도 자신 또한 누군가와 깊게 교감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